삽사인 나무를 자르면 숲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삽사인 파인만이 설명한 생명과 자연의 진짜 연결. 당신은 지금 숲이 사라진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한 그루의 나무가 쓰러지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실을 느낍니다. 초록이 사라지고 그늘이 사라지고 새들이 떠난 자리에는 그루터기만 남습니다. 뉴스는 이것을 파괴라고 부릅니다. 다큐멘터리는 이것을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나무가 잘리면 숲의 일부가 영원히 사라진다고. 그런데 만약 그것이 틀린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만약 나무를 이루던 모든 것, 그 탄소, 그 물, 그 빛의 에너지, 이 단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그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숨쉬는 공기 속에, 당신 발밑의 흙 속에, 옆에 서 있는 다른 나무의 뿌리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리처드 파인만은 자연을 바라보는 특별한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물을 표면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물었습니다. 이것은 진짜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사라졌다고 믿는 것들이 사실은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다는 놀라운 진실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나무 한 그루의 죽음을 따라가려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죽음이라는 단어조차 다시 정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해시태그 1. 거대한 럭설. 우리는 나무를 생명체라고 부르고 나무가 잘리는 것을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단어에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의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끝이라는 전제입니다. 인간의 직관은 세상을 이렇게 이해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태어남이 있고, 삶이 있고, 끝이 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우리는 이것을 의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의 럭설이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 햇빛, 흙 속의 영양분. 틀린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나무의 몸을 이루는 물질, 그러니까 줄기와 가지와 잎을 이루는 실제 무게의 대부분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묻는다면 어떨까요? 땅에서 왔을까요? 놀랍게도 아닙니다. 나무의 건조 중량 중 대부분, 즉 물을 제외한 나무의 실제 몸체를 이루는 탄소는 흙이 아니라 공기 중에서 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기체, 이산화탄소 속의 탄소 원자들이 나무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을 뒤집습니다. 우리는 나무가 땅에서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뿌리가 땅 속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나무라는 거대한 구조물은 대부분 공기로 만들어집니다. 나무는 사실상 굳어진 공기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뒤집어 봅시다. 나무가 잘리고 쪼개지고 썩어서 사라질 때 그 굳어진 공기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알던 이야기의 균열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나무의 죽음을 사라짐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물리학과 생물학이 말하는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나무를 이루던 물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형태를 바꿀 뿐입니다. 나무였던 탄소는 버섯이 되고 벌레가 되고 흙이 되고 다시 다른 나무의 잎이 됩니다. 숲을 하나의 장소로 본다면 나무 한 그루의 죽음은 손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숲을 하나의 흐름으로 본다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나무의 죽음은 숲이라는 거대한 순환 속에서 물질이 다음 생명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전환점일 뿐입니다. 파이만이라면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 나무를 이루던 원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대답을 추적하는 순간 우리는 생명과 죽음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언어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해시태그 2.
과학적 증거. 이 이야기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는 것을 과학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나무가 자라는 원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식물은 광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 살아갑니다. 잎속의 엽록소는 햇빛의 에너지를 이용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뿌리에서 끌어올린 물을 결합시켜 포도당이라는 탄수화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포도당이 서로 연결되고 쌓이면서 셀룰로스와 리그닌이 되고 그것이 바로 나무의 줄기와 가지, 즉 우리가 목재라고 부르는 단단한 구조물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새로운 물질이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던 이산화탄소 분자, 속탄소 원자가 위치를 옮겨 나무의 세포벽 속으로 들어갈 뿐입니다. 나무는 물질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물질을 재배열하는 존재입니다. 이제 나무가 쓰러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숲생태학에서는 이렇게 쓰러진 나무를 쿠오시 우디 데브리, 코어스 우디 더브리, 즉 굵은 목질 잔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죽은 물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태계의 새로운 모래입니다. 쓰러진 나무 위에는 곧바로 곰팡이 균사가 자리를 잡습니다. 균류는 리그닌과 셀룰로스를 분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생물입니다. 균류가 분비하는 효소는 나무의 단단한 결합 구조를 하나하나 끊어내고 그 안에 갇혀있던 탄소와 영양분을 다시 사용 가능한 형태로 되돌립니다. 딱정벌레, 흰개미, 노래기 같은 곤충들이 그 뒤를 이어 나무 조직을 잘게 부수고 박테리아가 남은 유기물을 최종적으로 분해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것 중 일부는 다시 대기 중으로 돌아갑니다. 분해, 생물들이 호흡하면서 유기물 속 탄소를 다시 이산화탄소로 바꾸어 내뿜기 때문입니다. 이는 나무가 살아있을 때 흡수했던 바로 그 과정의 정반대입니다. 나머지 상당 부분은 토양 속 유기물로 남아 흙의 구조를 개선하고 수분을 머금는 능력을 높이며 다른 식물들이 흡수할 수 있는 질소, 인, 칼슘 같은 무기 영양소로 전환됩니다. 생태학 연구들은 쓰러진 통나무 하나가 완전히 분해되기까지 수십 년, 때로는 100년 이상이 걸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 통나무는 수백 종의 곤충, 균류, 이끼, 심지어 다른 나무 묘목의 서식지가 됩니다. 실제로 오래된 숲에서는 쓰러진 통나무 위에서 싹튼 묘목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런 나무를 너스로그, 널스로그, 즉 보모 통나무라고 부릅니다. 죽은 나무가 다음 세대 나무를 키워내는 요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수십 년간의 산림 생태학 연구는 숲속 나무들이 뿌리 근처의 균류 네트워크, 이른바 균근균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나무들은 탄소, 물, 심지어 화학적 경고 신호까지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나무가 자신이 가진 자원을 이웃 나무에게 넘겨주는 현상이 관찰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보편적이고 의도적인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진행 중이지만 적어도 하나는 분명합니다. 숲의 나무들은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땅속 네트워크로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물질 순환계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즉, 나무 한 그루가 잘리거나 쓰러진다는 것은 하나의 정보가 소멸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물질 저장소가 다시 유통망 속으로 풀리는 사건입니다. 해시태그 3. 진화의 관점. 이 순환 시스템은 어느 날 갑자기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억 년에 걸친 진화의 결과입니다. 지구 역사에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약 3억 6천만 년 전, 나무와 비슷한 식물들이 처음 등장했을 때, 지구에는 아직 그것을 분해할 수 있는 생물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리그닌이라는 물질, 즉 나무를 단단하게 만드는 그 성분을 제대로 분해할 수 있는 균류가 아직 진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무들은 쓰러진 뒤에도 썩지 않고 그대로 쌀어만 갔습니다. 이 시기에 쌓인 방대한 식물 유해가 오늘날 우리가 태우는 석탄의 기원이 되었다는 가설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지질학자들은 석탄기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분해라는 것은 저절로 당연하게 존재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진화적 발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리그닌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가진 근류가 진화했고, 그 이후부터 지구의 물질 순환은 지금 우리가 아는 형태, 즉 죽음이 곧 다음 생명의 재료가 되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관점에서 숲을 다시 보면 완전히 새로운 그림이 그려집니다. 숲은 나무들의 집합이 아닙니다. 숲은 태어남과 성장과 죽음과 분해가 끊임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화학 공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공장에서는 어떤 물질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모든 죽음은 곧바로 원료로 재투입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사고방식과 자연의 작동 방식 사이의 근본적인 어긋남을 마주하게 됩니다. 인간의 뇌는 진화적으로 개체를 중심에 두고 세상을 이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나라는 개체의 생존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모든 존재를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인식합니다. 이 나무, 저 나무, 각각의 생명, 그리고 그 개체가 사라지면 우리는 그것을 끝이라고 인식합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해 매우 유용한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나의 생명이 하나뿐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인간은 위험 앞에서 그렇게까지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개체의 중심적 사고방식은 생태계라는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를 가집니다. 생태계는 개체가 아니라 흐름으로 작동합니다. 물질은 개체의 경계를 넘나들며 순환합니다. 오늘 이 나무의 세포막이었던 탄소 원자가 내일은 곰팡이의 세포막이 되고 다음 달에는 엽나무의 뿌리털이 됩니다. 자연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 같은 절대적 경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소유권이 바뀌는 순간에 더 가깝습니다. 즉, 우리가 나무 한 그루의 죽음 앞에서 느끼는 상실감은 생물학적 사실을 정확히 반영한 감정이 아니라 개체 중심으로 진화한 인간 뇌가 만들어낸 하나의 인지적 필터인 것입니다. #4 몸속에서 그리고 흙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무가 쓰러진 뒤 실제로 그 조직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나무가 살아있을 때 목질부의 세포는 셀룰로스 섬유가 리그닌이라는 접착제 같은 물질로 겹겹이 감싸인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강철에 버금가는 인장 강도를 가지면서도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나무가 수십 미터 높이로 자라면서도 바람에 부러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나무가 죽으면 살아있는 세포의 방어 시스템이 정지합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상처가 나면 즉시 화합물질을 분비해 곰팡이와 세균의 침입을 막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완전히 죽으면 이 방어선이 무너지고 곰팡이 포자가 조직 깊숙이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것은 대개 백색부균이라 불리는 근류입니다. 이 근류는 리그닌을 산화시키는 특수한 효소, 이른바 라카아제와 페룩시라아제를 분비합니다. 이 효소들은 리그닌의 복잡한 화학 결합을 하나씩 끊어내면서 그 안에 갇혀있던 셀룰로스를 노출시킵니다. 리그닌이 제거된 목재는 밝은 흰색을 띠며 스펀지처럼 부드러워지는데 이 때문에 백색부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반대로 갈색부균은 다른 전략을 씁니다. 이들은 리그닌은 그대로 둔 채 셀룰로스만을 집중적으로 분해합니다. 그 결과 목재는 갈색을 띠고 사각형으로 갈라지며 부스러지는데 리그닌만 남은 이 잔해는 오히려 매우 안정적이어서 토양 속에서 수십 년간 남아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균사, 즉 곰팡이의 실 같은 조직은 나무 내부로 미세한 그물망처럼 뻗어나갑니다. 균사 하나하나는 매우 가늘지만 전체 균사체의 표면적은 놀랍도록 넓습니다. 이 넓은 표면을 통해 근류는 분해된 영양분을 흡수하고 동시에 그중 일부를 자신의 몸, 즉 균사체와 버섯이라는 자실체로 전환합니다.
곤충들도 이 과정에 깊이 관여합니다. 딱정벌레 유충은 나무 속의 굴을 뚫으면서 목질을 물리적으로 잘게 부수는데 이 과정에서 표면적이 급격히 늘어나 균류와 세균이 훨씬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흰개미의 경우 스스로 목질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장 속에 사는 원생동물과 박테리아의 도움을 받아 셀룰로스를 보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생물이 아니라 여러 생물이 협력해야만 완성되는 정교한 분업 시스템입니다. 토양 속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분해되어 나온 유기화합물은 토양 속 미생물, 즉 세균과 균류에 의해 다시 한번 분해됩니다. 그 과정에서 방출되는 질소, 인, 칼륨, 칼슘 같은 무기 영양소는 물에 녹아 토양 입자 사이를 이동하다가 근처 나무의 미세한 뿌리털에 흡수됩니다. 뿌리는 이 영양소를 물관을 통해 줄기 위쪽으로 끌어올리고 그것은 다시 새로운 잎과 가지의 재료가 됩니다. 정리하면 하나의 사슬이 완성됩니다. 살아있는 나무의 몸 죽음과 조직 붕괴 균류와 곤충에 의한 분해 토양소 무기 영양소 방출 인접 나무의 뿌리 흡수 새로운 잎과 줄기로 재구성. 이 사슬 속에서 물질은 단 한 번도 시스템 밖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만 계속 바뀔 뿐입니다. 해시태그 5. 가장 깊은 과학 원자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생물학의 언어를 넘어 물리학의 언어로 내려가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파인만의 사고방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파인만은 생전에 만약 대재앙이 일어나 인류의 모든 과학 지식이 사라지고 단 한 문장만을 후대에 전할 수 있다면 어떤 문장을 남기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원자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서로 끌어당기거나 밀어낸다는 사실을 전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 단순한 사실 하나만 있으면 그 안에 세상에 대한 방대한 정보가 압축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관점으로 나무를 보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얻습니다. 나무라는 것은 사실 고정된 사물이 아니라 특정한 방식으로 잠시 배열된 원자들의 집합입니다. 탄소 원자, 산소 원자, 수소 원자, 그리고 질소와 칼슘 같은 미량 원자들이 강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 셀룰로스와 리그닌이라는 정교한 구조로 조립된 것이 바로 나무입니다. 물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 중 하나인 질량 보존 법칙은 화학 반응 전후로 물질의 총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나무가 불타든 썩든 벌레에게 먹히든 그 안에 있던 탄소 원자와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는 하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새로운 화합물로 재배열될 뿐입니다. 나무가 불에 타면 탄소는 이산화탄소로, 수소는 물로 변해 대기 중으로 흩어집니다. 나무가 썩으면 탄소는 근류의 몸을 거쳐 다시 이산화탄소나 토양 속 유기물로 변합니다. 어느 경우든 원자 하나하나를 추적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주 어딘가에 정확히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열역학이라는 또 하나의 층이 더해집니다. 나무가 자랄 때 햇빛의 에너지는 화학 결합 속에 저장된 에너지, 즉 화학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이것은 에너지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형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열역학 제1법칙, 즉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르면 에너지는 창조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오직 전환될 뿐입니다. 나무가 썩을 때 그 화학 결합이 끊어지면서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가 다시 방출됩니다. 일부는 연료, 일부는 본의 생물들이 살아가는 데 쓰이는 생물학적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동시에 열역학 제2법칙, 즉 엔트로피의 법칙도 이 이야기의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나무가 살아있을 때는 원자들이 매우 정교하고 질서 있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낮은 엔트로피 상태입니다. 나무가 분해되면서 그 정교한 구조는 점점 무질서한 상태, 즉 흙 속에 흩어진 단순한 분자들로 바뀝니다. 이것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우주는 전체적으로 항상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나무의 죽음과 본해는 이 거대한 우주적 흐름의 아주 작은 한 조각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나무가 자라는 과정 자체는 이 흐름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무질서한 이산화탄소와 물 분자들이 정교하게 배열된 나무의 구조로 조립되는 과정은 국수적으로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식물은 태양이라는 거대한 에너지원의 도움을 받아 자기 주변에서 국수적인 질서를 만들어내는 대신 그 대가로 훨씬 더 많은 엔트로피를 우주 전체에 방출합니다. 생명이라는 현상 자체가 엔트로피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아주 잠시 만들어지는 정교한 소용돌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나무 한 그루는 고정된 물체가 아니라 하나의 사건에 가깝습니다. 태양 에너지가 지구를 통과해 흐르는 거대한 강물 속에서 아주 잠깐 형성되었다가 다시 흩어지는 소용돌이. 나무가 서 있는 수십 년, 수백 년의 시간은 그 소용돌이가 유지되는 시간이고 나무가 쓰러지고 썩는 것은 그 소용돌이가 다시 강물 속으로 풀려나가는 순간일 뿐입니다. #6 뇌와 신경의 역할, 우리는 예 죽음을 상실로만 배우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실을 직관적으로 느끼지 못할까요? 그 답은 인간의 뇌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속에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진화 과정에서 시간과 공간 속의 사건들을 이야기로 압축하도록 발달했습니다. 우리는 원인과 결과, 시작과 끝이라는 서사 구조를 통해 세상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생존에 매우 유리한 능력이었습니다. 위험을 예측하고 계획을 세우고 협력을 조직하는 데 이야기 구조는 필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에는 언제나 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는 개체의 죽음을 그 이야기의 가장 확실한 끝으로 인식하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느끼는 상실감은 그 사람이라는 하나의 서사가 우리 삶 속에서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이 감정은 인간 사회를 지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매우 소중하고 정당한 감정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인간 중심의 서사적 사고방식을 자연 전체에 그대로 투영한다는 것입니다. 나무 한 그루가 쓰러지면 우리 뇌는 자동으로 그것을 하나의 이야기가 끝났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나무가 인간이 아니고 숲이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실이라는 감정의 틀 안에서 처리됩니다.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우리 뇌에는 예측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뇌는 끊임없이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하고 그 예측과 실제 관찰 사이의 차이, 즉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합니다. 우리가 숲을 볼 때 뇌는 초록으로 덮인 안정된 풍경을 정상 상태로 예측합니다. 나무가 잘려나가고 그 자리에 빈 공간이 생기면 이 예측과 실제 사이에 커다란 오차가 발생합니다. 뇌는 이 오차를 이상 신호, 즉 경고로 처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벌목된 숲을 볼 때 본능적인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뇌는 새로운 정보를 통해 이 예측 모델을 다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가소성입니다. 만약 우리가 반복적으로 쓰러진 나무 위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을 보고 죽은 나무가 수백 종의 생물을 먹여 살리는 장면을 이해하게 된다면 뇌의 예측 모델은 서서히 업데이트됩니다. 긴 공간이라는 신호는 더 이상 순수한 결핍으로만 해석되지 않고 전환의 시작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뇌는 고정된 필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 더 깊고 정확한 모델을 갖게 될수록 우리의 지각 자체가 달라집니다. 같은 그루터기를 보아도 어떤 사람은 그저 손실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이미 시작된 수백 개의 생명 활동을 봅니다. 눈에 들어오는 빛은 같지만 내가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7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다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봅시다. 우리는 나무가 잘리면 숲의 일부가 사라진다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이것은 개체 중심으로 진화한 인간의 뇌가 만들어낸 매우 자연스럽지만 불완전한 해석이었습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나무의 몸을 이루는 물질은 대부분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에서 왔고, 나무가 쓰러진 뒤에는 근류와 곤충과 박테리아라는 정교한 분해 시스템을 통해 그 물질이 토양 속 영양분으로 그리고 다시 다른 생명체의 몸으로 재구성됩니다. 이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지구가 나무를 분해할 수 있는 근류를 진화시키기까지 수천만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오랜 시간을 거쳐 완성된 것이 바로 죽음이 곧 다음 생명의 원료가 되는 순환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원자와 에너지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물리학의 법칙입니다. 나무를 이루던 탄소 원자는 나무가 서 있을 때나 쓰러졌을 때나 불에 탔을 때나 언제나 우주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단지 그 원자가 속한 형태가 계속 바뀔 뿐입니다. 파이만이 강조했던 그 단순하고도 강력한 사실,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원자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바로 이 모든 이야기의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는 이 물리적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뇌는 개체의 서사, 시작과 끝이 있는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도록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의 죽음을 볼 때마다 물리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는 소멸이라는 감정을 자동으로 느낍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가리키는 진실은 하나입니다. 나무를 자르면 숲의 일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숲을 이루던 물질이 잠시 하나의 형태를 벗어나 또 다른 형태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나무의 죽음은 숲이라는 순환계 속에서 종점이 아니라 하나의 통로입니다. #8 희망과 변화 당신이 할 수 있는 것. 이 진실은 나무를 함부로 베어도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숲의 순환 시스템은 놀랍도록 정교하지만 동시에 속도에 매우 민감합니다. 자연적인 속도로 한 그루씩 쓰러지고 분해되는 과정과 대규모로 짧은 시간에 벌목되는 과정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근류와 곤충과 미생물이 물질을 순환시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을 무시한 채 너무 많은 나무를 한꺼번에 제거하면 순환의 사슬 자체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토양은 영양분을 잃고 물을 머금는 능력을 잃고 다음 세대의 나무가 자랄 기반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배운 진실은 자연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허락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을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초대장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죽은 나무와 쓰러진 통나무를 무조건 정리해야 할 쓰레기로 보지 않는 시선입니다. 도시의 공원이나 자연보호구역에서 관리자들이 일부러 쓰러진 나무를 그대로 남겨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방치가 아니라 그 나무가 다음 생명을 키워내는 시간을 존중하는 결정입니다. 둘째, 우리가 소비하는 목재와 종이, 그리고 숲에서 비롯된 자원들이 어떤 속도로, 어떤 방식으로 자연으로 되돌아가는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되는 숲에서 얻은 목재를 선택하는 것은 이 거대한 순환의 리듬을 존중하는 작은 실천입니다. 셋째, 조금 더 넓게 보면 우리 자신의 삶에도 이 원리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실패나 끝을 절대적인 소멸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나무의 순환이 보여주듯 하나의 형태가 끝나는 것이 반드시 모든 것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던 노력과 경험, 배움은 다른 형태로 우리 삶의 다음 단계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 사실을 감상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에너지가 순환한다는 자연의 근본 원리에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을 빌려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몸과 뇌는 지금의 환경에 적응해온 결과일 뿐이며 한번 형성된 인식은 새로운 정보와 경험을 통해 다시 학습될 수 있습니다. 숲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도 마찬가지로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9 깊은 여운.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당신은 지금 숲이 사라진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이제 당신은 압니다. 나무가 쓰러지는 그 순간 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나무를 이루던 탄소 원자 하나하나는 태양에서 시작해 잎을 거쳐 줄기가 되었다가 다시 균사를 거쳐 흙이 되고 어느 봄날 옆에 선 어린 나무의 새순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 원자는 어쩌면 수백 년 뒤 전혀 다른 숲에서 전혀 다른 나무의 나이테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파인만은 언젠가 한 송이 꽃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세포의 작용과 원자의 움직임을 함께 상상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과학이 아름다움을 지운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학은 눈에 보이지 않던 또 다른 층위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열어준다고 보았습니다. 숲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록으로 뒤덮인 겉모습만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의 풍경을 봅니다. 하지만 그 아래 원자와 에너지가 수백만 년에 걸쳐 만들어낸 순환의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있는 나무와 죽어가는 나무와 썩어가는 나무가 사실은 서로 다른 세 가지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흐름 속 서로 다른 순간이라는 것을. 당신이 다음에 쓰러진 나무 곁을 지나갈 때 그루터기 위에 돋아난 작은 버섯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부디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이 다른 생명으로 건너가는 달이라는 것을. 나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무는 형태를 바꾸어 지금도 숲 전체가 되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